2020년 10월 2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나온 대로 제12조죠. 12조에 나온 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된 사건, 이게 금년 들어서 3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2건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요. 또 한 번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배제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3개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입니다.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끝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끝나고 수감까지 다 마친 이 사건에 관해서 당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근데 누가 주장했느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한테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수감자죠. 그러니까 동료 수감자. 참 이런 얘기도 정말 거의 최초로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동료 수감자 최모 씨하고 한모 씨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위증 교사를 했다, 위증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법무부에 이 사람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을 근간으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지 말고 대검 감찰부에서 곧바로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대검 감찰부장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 이렇게 좀 약간 연결돼서 뭐 친조국 친추미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는요, 양쪽에서 다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진술 뭐 무슨 위증 강요 뭐 이런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바로,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게 된 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검언유착이라고 단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부분만 사실상 수사를 진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도 자 1조 원대 사기로 수감 중이었던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대리인을 자처했던 지현진 씨, 이 사람이 제보자 X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현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철 전 밸류인 VIK 대표를 이 지현진 씨가 제대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대리인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가면서 MBC 기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이철 씨를 이렇게 압박했다, 뭐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근데 그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짰다, 이게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거의 단서인데, 그 출발점도 결국은 이철 전 VIK 대표, 그리고 이철 전 VIK 대표를 대리했다고 자처하는 지현진이라는 그 사기 전과 인력의 경력의 사람, 이런 사람의 진술이,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그 작용을 해서,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 미수, 뭐 이걸로 그 이제 현직 기자를 구속 기소한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요. 자, 그런 과연 강요 미수가 성립하느냐, 이게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고, 지금 법정에서도 강요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얘기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뭘 취재해서 그걸 쓰는 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강요를 할 거는 아니 말로 뭐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기사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과연 상대방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할 것이냐? 저는 성립 안 한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검언유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유착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요 이 두 사람의 유착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녹취 파일까지 다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유착의 증거는 없고요.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고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취재하면 되겠지. 난 관심 없어 유시민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장면이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이 녹취 파일에 다 나옴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상 죄를 벗은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검사 육탄전까지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드러난 점은 바로 이철 전 VIK 대표의 증언 옥중에 있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기 전과가 있는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해서 MBC에 제보한 것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도 검언유착은 지금까지 밝혀내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보기엔 애매한 이동재 전 기자만 구속시킨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사건 전체를 조작해서 기소하려다가 또는 구속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조작 미수 사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김봉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구속돼 있는 사기 문제로 구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라임의 실질적인 돈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밀항하려고 5만원짜리 60억 원을 들고 왔다 갔다 5만원짜리 60억 원이면 무게만 해도 120kg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40kg짜리 가방에 3개에 나눠서 들고 다니다가 하도 무거워서 허리가 삐끗했다.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을 5억 원만 빼고 나머지를 무슨 컨테이너 박스에 숨겨놨다가 들통났다. 이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주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를 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증언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번에는 옥중에서 뭐 자필 입장문인가 뭐 이런 걸 밝히면서 이번에는 또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된 것은 올해 2월인데 이미 작년 7월에 그 자기의 수사에 대비해서 검사들을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수사팀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그 진술을 했는데도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갰다. 이런 식의 진술을 자필 입장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술자리 접대? 전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술자리 접대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7개월 전에 그 로비를 했다? 그거는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그림조차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7개월 뒤에 대비해서 그때는 뭐 7개월이 될지 아니면 자기 라임 관련한 자기 수사가 그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보험 들다시피 해서 뭐 검사를 그냥 미리 접대해 두었다. 혹시 이러면 몰라도 적어도 라임 사건에 관한 수사팀이 구성될 것에 대비해서 접대를 했다는 이 연관관계는 설령 술 접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 하는 부분은 우선 본인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진술은 누가 했느냐?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의 그 부하 직원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했든 뭐 그건 어차피 김봉현 씨가 진술했다는 건 거짓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근데 누가 했든 그런 거를 했는데 뭉갰느냐? 뭉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장인 송삼현, 지금은 변호사죠.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5월 달에 그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보고를 해서 윤 총장이 철저하게 여든 야든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고, 자, 그 이후에 그 남부지검장이 된 박순철, 이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의정부 지검장으로 있을 때 기소한 사람입니다. 절대 윤 총장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람도 자기도 8월 달에 보고를 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뭉갠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돈을 2억 2천이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 2억 2천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 사람은 법률 자문, 법률 검토를 해준 대가로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2억 2천이냐?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변호사 비용으로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그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본인 얘기는 지금 뭐 정상적으로 다 신고해서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금도 냈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비 자금이라는 것은 김봉현 씨 주장이고, 근데 실제 돈도 김봉현 씨가 된 것도 아닙니다. 김영홍이라는 다른 계열사의 대표가 돈을 마련해서 이 윤갑근 전 고검장한테 줬다는 것인데, 이 사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지금 김봉현 씨가 얘기한 대로 이 옥중 입장문에서 얘기한 대로, 입장문 자체가 우선 얘기가 다릅니다. 계좌 추적을 해서 2억 2천만 원 밝혀냈고요. 계좌 추적했다는 얘기는 수사를 계속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또 다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모순거리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별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로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의 공통점, 첫째,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박탈했다. 누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부터 이 범죄자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예단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자, 우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실관계 검증부터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중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이 사회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예단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자기 페이스북에 또 야당과 언론은 대검부터 저격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정말 적반하장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야말로 이 수사지휘권이야말로 맨날 강조하는 절제된 수사지휘권이 필요한데, 범죄자의 말만 믿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김봉현 씨가 얘기한 이 문제의 사실관계, 저는 뭐 그 사실관계가 그 안에서 내부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결국은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의 그 범죄자들의 주장, 그거와 마찬가지, 또는 범죄자나 범죄 전력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헛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된다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 말만 믿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최초의 법무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